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이가은,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와 대출 규제가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비교적 투자 환경이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가 끌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투자자들은 교통 호재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인데요. 입지, 호재, 가격 모든 매력이 있는 알짜 정보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봅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고고! 실전부동산 고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이분 모시고요. 강남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 박영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번호 022077-6357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오늘도 두 곳의 투자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슈 짚고 넘어가야겠죠? 소장님, 오늘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분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비도시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또 비도시 지역을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을 조금 더 낙후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우리나라 현재 도시지역, 특히 이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눠지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전국토 면적이 약 한 320억 평 정도 됩니다. 용도지역으로 나눠지는 거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지고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형태로 현재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도시지역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전원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율로 보더라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비율이 현재 농림지역, 특히 이제 비도시지역 안에 들어간 농림지역이 46.5% 정도,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비율이 16.6%,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은 좀 어려운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25.6%,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지역을 편입돼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땅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도시지역 안에서도 녹지지역이냐 아니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도 또 나눠지겠죠. 보시게 되면 녹지지역이 71.7%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라고 하는데요. 녹지 공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연 보존이라든가 무분별한 개발을 좀 막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이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15.3%, 공업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1.88%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 주변의 영향에 따라서 사업지역이 커지거나 또는 좀 확대가 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지역 인구 비율,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얼마만큼 거주하겠는가.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70만 명 중에서 91.82% 정도, 거의 100% 육박합니다. 그 인구 비율이 다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보다 한 17만 1000명 정도가 늘어났다.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지역 편입된 인구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속도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도시적 인구 현황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5,100만 명 정도, 서울 지역은 당연히 비도시 지역은 없죠. 그 지역에 993만 명 정도가 거주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경기권역이 현재 1,271만 명. 그 중에서 경기도에는 그래도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재 86만 명 정도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의 자연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 녹지들 이런 것들을 풀고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용도 지역별로 증감, 어느 정도 현재 용도 지역이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고 또 종상향이라든가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가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나눴을 때 주거지역은 26.7%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형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이건 서울 지역을 뺀 나머지겠죠.
봤을 때 경기권역에 워낙 화성 동탄부터 수원, 광교 이런 식으로 현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도시적으로 편입된 지역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지역도 그에 따라서 늘어났겠죠. 그리고 녹지지역이 이제 마이너스 21.4%다. 결론적으로는 녹지지역을 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현재 그린벨트라든가 자연녹지 지역들을 풀고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현재 비싼 땅들을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적 감소된 지역들은 현재 창원이라든가 사천, 그다음 무안, 그다음에 현재 이 지역들은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에 인구 구성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시, 군 관리 계획 정비를 통해서 도시지역 감소됐다. 관리적 증가 같은 경우는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무안이라든가 신안 이런 지역들 현재 관리지역 재정비에 따라 증가.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이라든가 고성 이 지역은 이제 천혜의 자연환경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보존 지역을 늘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 또 농림 지역도 감소할 수 있겠죠. 그 지역들 농림 지역을 편입을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고성이라든가 홍천군들이 현재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비도시 지역에 현재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어떻게 받는가? 현재 봤을 때는 저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종류가 있는데요. 건축물 신축한다거나 공작물 설치라든가 아니면 토지 형질 변경, 그다음에 토속 채취, 분할, 물건 적치까지도 다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이건 비도시 지역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10,000평방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그다음에 보전지역은 5,000, 그다음에 관리농림지역은 3만 평방미터 미만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시도별로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도 경기도 화성시와 양평군, 제주도, 충청도, 청주시가 월등히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성이나 동탄 2기 신도시, 그다음에 양평군 같은 경우도 현재 도시에 편입된 지역들, 인구 구성이 좋아지면서 도시관리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지역들, 제주도는 요즘에 한참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청주는 이제 세종시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실제적으로 도심과 중간지대, 외곽지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지대까지는 그만큼 인구 구성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 외적인 그린벨트까지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도시가 더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적 인구 증가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도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들 재생으로 인구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도시 개발 필요가 하고요.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자연적 인구 배분, 그다음에 자연적 지역 간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거 편의성을 또 따지는 지역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시적 내에서도 격차가 심화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름에 따라서 또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상품 구성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오밀조밀 모여 사는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붐비는 곳 강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고호선 언주역에선 걸어서 3분, 2018년 7월이 준공 예정으로 6층 중 3층에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 예상임대 금액은 전세 3억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3,500만 원, 월세 시 8,500만 원 예상됩니다. 요즘 부동산 최고 키워드는 직주 근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 가까워서 아침 시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지여건 개발 호재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현재 전철역 가깝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상업지역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 인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철역 가까워서 교통 편의가 워낙 좋고요. 언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지와 상업지를 이루는 조건들 충분합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구성이 워낙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로는 학동역이라든가 역삼역, 신분당선 연장선 현재 한참 공사 중이고요. 우측에는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지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개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는 또 강남 차병원에 관련된 내용들 업무시설도 확충되고 있죠. 거기에 2호선 강남역 역삼역부터 해서 신논현역, 논현역, 학동역, 그다음에 언주역 이렇게 전철 노선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업지와 주거지 배분이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은
상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강남 지역과 반포권역, 특히 서초권역에 있는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쇼핑몰부터 해서 백화점 시설, 종합 면세점, 그다음에 종합병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강남과 서초를 이어주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상권이 워낙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현재 용도 지역 변경, 도시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상업 지역 배분 용도가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언 지역이 상업 지역, 특히 이제 높은 건물을 질 수 있는 일반 상업 지역뿐만 아니라 중심 상업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용도 변경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 지역의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상업 지역의 배분이 늘어나게 되면 주거 지역 가격도 당연히 올라간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병원 사거리 주변에 있다 보니까 업무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죠. 거기에 관광 시설들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들이 현재 4배에서 6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이 주변에 인구 구성이 좋아지면서 임대료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그룹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우측에 이제 삼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5개 권역 개발되면서 이 주변에 4만 명 정도 일자리 만들어지고요. 일일 63만 명 정도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만큼 또 위아래 상층, 하층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GTX ABC 노선과 현재 위례신사선, 그다음에 현재 이 라인을 따라서 남북급행 철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현재 교통망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연결 라인입니다. 그만큼 9호선 라인에서도 그만큼 주목받을 수 없는 지역, 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교통 여건이 좋아서요. 서울 곳곳에서 직주 근접 가능한 황금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건물 보도록 할게요. 골조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층에서 4층까지 골조가 올라갔고요. 올해 7월에서 8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부터 기본적인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의 인구들 전세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원주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직장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고 상권이 잘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주변에 자금 흐름이 원활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가 또 일어나면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종상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조건들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고요. 가격 정리해드리면 3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 3억 2천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3천만 원, 월 130만 원 정도가 현재 시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4천만 원 정도 대출 받으시고 전세에 3,500만 원, 월세시에 8,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9호선 원주역의 초역세권 매물이었습니다. 수익을 낳는 알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면서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삼성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선 걸어서 2분, 2017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12층 중 5층에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복층식 구조네요. 매매 금액은 5억 3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4억 4천만 원, 혹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8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전세 시 9천만 원, 월세 시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개발 호재 면에 있어서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도 기대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특성상 또 오피스텔이 귀하다고 들었습니다. 입지 여건 개발 호재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현재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오피스텔이고요. 실제적으로 9호선 라인에서도 이제 개발 권역에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개발 효과가 후광 효과가 큽니다. 보시게 되면 9호선 라인에 현재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2분 대로변에 있습니다. 35m 6차선 대로변에 있다. 상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측은 국제로 복합지구, 현대GBC센터부터 해서 지하 구간 개발된 라인들이 바로 권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봤을 때 2호선 삼성역, 위로는 7호선에 현재 청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학동역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위로는 봤을 때는 이제 의정부라든가 이런 지역에 GTX 연결선, 한강 종합개발 권역까지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현재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크게 뜰 지역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 범위는 현재 선정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공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코엑스, 현대GBC센터까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은 그로 인한 또 인구 유입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인구들도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영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봉은중학교, 휴문고등학교, 진선여고까지 교육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남 지역의 학군 좋은 지역들, 8학군 지역으로 인구가 대거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 주변에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상업지 배분 용도가 많기 때문에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투자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상 공간도 개발될 수 현재 상권들, 편의시설도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지하 쇼핑몰부터 해서 현재 공항터미널, 백화점, 면세점까지 또 현재 앞으로 이 지역에 관광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관광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한 볼거리가 될 거고요. 주변에 이제 국제의료 복합지구는 4개 권역으로 개발합니다. 국제업무라든가 마이스, 스포츠, 그다음에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권역을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상 구간, 지하 구간이 약 100만 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간 개발되면서 이 주변에 인구들, 유동인구 또는 거주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참고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현대 자동차, 기아자동차 사옥입니다. 그룹 통합 사옥 외에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 오피스, 그다음에 호텔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 타운 외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육성급 호텔부터 해서 메머드급 현재 국제 업무단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볼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여건들 랜드마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교통 여건 좋아진다. 또 거기에 GTX 노선이 관통되는 라인들 삼성동을 다 지나갑니다. 그만큼 6개 통합 환승장이 만들어지겠죠.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만들어지는 환승량, 그 주변에 시민 편의 공간부터 해서 이 주변에 영등대로 현재 잠실야구장의 30배 정도 규모의 지하 도시까지 굉장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시죠?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얘기가 되는 영동대로 통합사업, 국제기록 복합지구, 해당 건물이 코앞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건물에 초점 맞춰볼까요? 네, 작년 4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12층 건물입니다. 실제적으로 대리석 마감부터 해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가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구성 보시더라도 2층형 복층형 구조고요. 2층에 방이 2개, 냉난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4대가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븐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고까지 같이 기본 구성이기 때문에 또 대리석 마감입니다. 바닥재는 다 대리석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삼성중앙역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현철역에서 나와서 보이는 물건이고요. 학군이라든가 편의시설들, 그다음에 이 주변에 녹지공원까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거주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정리하겠습니다. 5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4억 4천만 원 정도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 18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시 9천만 원, 월세 시 1억 1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틈새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강남인 것 같습니다. 이동인구, 상주인구 풍부해서 어느 정도 공실 걱정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투자처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도 챙겨보시죠. 박영신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틈새 시장 전략을 공개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3호선 양재역 인근으로 가시면 되고요. 02598-3444 예약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